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시간, 훈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정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제 은행권은 가계대출을 내줄 때 DSR을 일정 수준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그동안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저축은행 및 신용카드, 캐피탈 등 여신 전문 금융사들도 DSR을 시범 적용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융기관에서 빚내기가 훨씬 까다로워지겠죠. 오늘 관련해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11월에 우리를 덮친 건 차가운 바람뿐만이 아닙니다. 이 금융권 대출 시장에도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자,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당장에 필요한 이렇게 대출 길까지 막힐까 봐 노심초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궁금한 건 이미 규제가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지난 10월 31일부터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은행권의 관리 지표로 적용되겠고요. 또 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도 소득에 비해서 빚이 많으면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들을 때마다 좀 생소하네요. 네,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연봉 5천만 원을 버는 직장인 김 씨가 1년에 갚아야 할 돈이 5천만 원이라면 DSR은 100% 적용이 되는데요. 그동안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DSR을 100% 안팎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을 DSR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DSR을 그동안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좀 관리를 해왔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게 관리 지표로 도입이 돼서 규제가 적용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서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 대출로 규정이 됐고요. 연소득 3천만 원인 사람이 1금융권과 2금융권을 합쳐 대출 원리금으로 매년 2,100만 원을 갚는다면 DSR은 70%가 되는데요. 이보다 많은 빚을 진 고부담 채무자라면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DSR과 더불어서 함께 얘기가 나오는 게 또 DTI가 있습니다. 이 둘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거죠? 네,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모든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이자 상환액을 따지게 되는 것인데요.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보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출 심사할 때 그러면 더 까다롭게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DTI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던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예금 및 적금 담보대출의 원금이 DSR에서는 계산되기 때문에 다중채무자들은 돈을 빌리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네, 대출 한도 변화를 그럼 가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SR 규제 강화 후에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대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다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버는 직장인 김 씨를 한번 예를 들어볼 텐데요. 김 씨는 주택담보대출 1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금리 연 3.35%로 1억 5천만 원을 이용 중입니다. 거기에 1년 만기 금리 연 4%의 신용대출이 7천만 원이 있고 3년 만기 금리 연 3.5% 자동차 대출 2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그가 1년에 갚아야 할 돈은 9,623만 1,676원입니다. DSR로 따지면 192.5%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사실상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이미 많으신 분들은 더 이상 또 돈을 더 빌릴 수 없게 되는 건데요. 자, 자신의 DSR이 몇 %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요? 네, 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 관리에 나서야 하는데요. 시중은행은 DSR 70%를 초과하는 위험 대출을 전체 대출의 15% 이하로, DSR 90%를 초과하는 고위험 대출을 10%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네, 숫자가 자꾸 나오니까 어려운데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네, 연소득 3천만 원의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2,100만 원인 사람이 1,000만 원을 더 내서 더 대출을 받을 경우에 추가 대출금을 위험 대출에 포함하고요. 그 위험 대출액이 전체 대출의 15%를 넘지 못하게 제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는 시중은행은 DSR이 70%를 넘는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이내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자, 그러면 1금융권이 아닌 다른 은행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지방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30%로, 그리고 농협이나 수협 등 특수은행은 25% 이내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 관리가 필요하겠군요. 사실 그 전까지는 조건만 된다면 대부분 진행을 해줬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전체 신규 가계대출 9조 8천억 원 중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였습니다. 그러니 시중은행은 DSR이 70%를 넘는 대출 비중을 5%포인트,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10%포인트가량 낮춰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들의 기존 고 DSR 대출 비중이 목표치보다 높았다는 건 이 DSR이 높은 대출 신청인의 경우에는 자, 대출 심사가 좀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까? 네,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회사, 캐피탈 등 여신 전문 금융회사도 DSR 시범 운영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금융권은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DSR을 관리 지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고 DSR을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만큼 신축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네. 뭐 전과 비교했을 때 이제는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벌이가 좀 일정하지 않은 그런 저소득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새희망 홀씨 대출이나 바꿔 드림론, 사입돌 대출과 300만 원 미만의 소액 신용 대출은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소득자도 요건만 된다면 DSR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빚을 지고 또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대출도 원리금 상환액이 DSR 부채에 포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DSR 규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리고 또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요? 네,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 규제 역시 강화됐습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 RTI 규제 비율을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로 유지하게 됩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은 RTI 125% 이상일 때, 상가나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은 RTI가 150%를 넘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도 한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 주도록 한 예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걸 RTI라고 합니다. 자, 이 RTI에 대한 규제도 강화가 됐다고 하는데 예를 좀 들어볼까요? 네, 아파트 같은 주택은 RTI 125% 이상일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 주택 임대업으로 연간 1,000만 원의 이자를 낸다면 임대소득이 1,250만 원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동안은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 주도록 했던 그 예외가 또 전면 폐지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예외는 이제 허용되지 않습니다. RTI 기준 미달을 사유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없었을 만큼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RTI 기준을 또 초과할 경우에는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동시에 또 적용이 됐다 보니 전반적으로 대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시장 분위기가 현재 좋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대비 7% 내외로 관리하라고 각 은행에 주문한 상태인데요. 9.13 부동산 대책, DSR, RTI 규제 시행과 함께 대출 총량 규제까지 겹쳐 올해 연말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 데다가
은행들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 내외로 관리해야 하는 총량 규제까지 겹치면서 연말 대출 시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전문가들이 이 DSR 규제 시행 후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주택 수요가 급감해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침체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에 따르면요. 계약일 기준으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77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건 9월 대비 86.6%, 8월 대비로는 94.8% 감소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9.13 대책 발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좀 접어들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미 거래 절벽이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군요. 네, 9.13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막아놓으면서 서울은 이미 거래 절벽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고용 목적이나 근무자 변경 등의 이유가 발생해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주택 수요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DSR 강화가 또 시행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거래량이 더 줄어들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고 대출 금액이 줄어들었으니 수요자들은 주택 구매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지난 3월 말 DSR 시범 도입 이후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243건으로 전월 대비 44.9% 줄어든 바 있습니다. 네. 뭐 대출을 깐깐하게 해주려는 그 의도는 알겠는데요. 이 규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일단 그 주택담보대출 강화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요. 네, 미분양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DSR은 서울 및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급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방의 경우 양극화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 비인기 단지를 찾는 수요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서울과 지방은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 실수요자에게 DSR 규제가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집값이 하락하면 신규 분양단지의 인기도 시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또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 지방은 미분양이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리고 달라진 대출 규제로 인해서 수요자들의 혼란도 좀 예상이 되죠. 네, 대출 조건이 깐깐해졌기 때문에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은 더 꼼꼼히 따져보고 주택 구매에 나서야 합니다. 자신의 대출 상황을 미리 정확히 파악해 두는 건 역시 필요하고요. 또 정부와 은행들도 수요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네. 자, 은행권의 DSR 규제가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제 소득에 비해서 빚이 많은 사람들은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가 좀 어렵게 됐는데요. 좀 적용되는 내용 잘 참고하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